네, 수학 마지막 학습지 3번 삼각함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두상수 AB에 대하여 지금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으로 바꾸고 반대로 호도법으로 나타내 있는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 보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은 180도가 파이라는 거였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라디안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였습니다. 반지름 길이하고요. 호의 길이의 비율로 정의되는 거였고 반지름이 1이고 호가 2인 부채꼴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각도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라디안으로 2라디안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고요.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2고 2짜리 호의 길이도 2인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쳤을 때 둘 다 2라고 했을 때 여기는 1라디안 이렇게 정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쌤이 이 숫자를 어떻게 가져온 거냐면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의 몇 배인가? 몇 배 이렇게 정의해서 반지름이 곱하기 2를 해야 호 길이가 나오니까 얘는 2라디안 반지름에 곱하기 1만 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니까 1라디안 이렇게 정의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원을 표현하는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보고요. 여기 각도는 180도이기도 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만약에 1일 때는 이 전체 원의 둘레는 2파이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이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반지름이 몇 번 곱해져야 파이가 되냐 이거의 몇 번이 라디안 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1 곱하기 몇을 해야 파이가 되냐 여기에 들어가는 네모가 라디안으로 바뀌는 거였고 네모는 파이기 때문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랑 같다. 이렇게 나온 값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180도가 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호도법으로 또 반대로도 고쳐볼 건데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15도는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80도에 135도를 더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180도는 파이고 135도는 180도를 4분의 3등분한 각이니까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계산하면 4분의 7파이 그래서 A는 4분의 7 이렇게 하나의 값이 나오고요. 두 번째 9분의 4파이를 이번에는 60분법 도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파이가 180도인 거니까 180 대신에 그냥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20도 그래서 80도가 우리가 원하는 B값이 된다. 그래서 B는 80 그러면 A 곱하기 B는요. 4분의 7 곱하기 80 이렇게 되니까 14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답은 2번.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어떤 각도를 주고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값을 구하라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삼각함수 각의 변환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반지름 1짜리 원을 그리고요.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이 각도를 표시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45도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여기가 45도면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고요. 이변과 이변의 길이 B가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적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비율이긴 한데 1대 1대 루트 2는 실제 길이가 아니고 비율인데 그냥 실제 길이로 봐도 상관없다. 그래서 X축으로 음이 방향으로 1만큼 Y축으로 양이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히고 R값은 루트 2가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사인 4분의 3파이를 구하라는 건 결국엔 R분의 Y를 구하라는 거랑 같고요. R은 루트 2고 Y값은 1이니까
사인 4분의 3파이를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런 원리로 코사인 4분의 5파이, 탄젠트 4분의 7파이도 구해보면 4분의 5파이는 이렇게 되는 각이고 이 점 좌표는 지금 이 비율 관계는 똑같을 텐데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분의 7파이 역시 이 점 좌표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쌤이 어떻게 부호를 빨리 결정했냐면 3, 4분면에 있는 점은 모든 x, y 값이 다 음수고요. 4, 4분면에 있는 값은 x 값은 양수, y 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반영해서 절대값은 1로 똑같지만 부호만 반영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일 때, 즉 각도가 4분의 5파이일 때 코사인 4분의 5파이를 구해보면요.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r분의 x랑 같고요. r은 루트 2, x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고 탄젠트 4분의 7파이는요. x분의 y로 정의됐고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곱하랬으니까 루트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답은 2분의 1, 4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풀이였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는 이 풀이만 했을 것 같고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도 마지막 시간이었죠. 삼각함수 각의 변환을 배웠어요. 각의 변환. 삼각함수 각은 어떻게 변환할 수 있냐 공식도 얘기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걸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가 파이 기준으로 몇 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또는 음의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또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같은 기준각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얼마나 돌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인 4분의 3파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면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각이 세타라고 생각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변환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파이 짝수니까 얘는 사인 그대로 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그냥 세타로 가고 그 다음에 파이 빼기 세타는 각도가 2, 4분면에 있는 거고 2, 4분면은 원래 함수가 플러스인 4분면이니까 사인 4분의 3파이는 사인 세타 즉 사인 4분의 파이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4분의 5파이는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랑 같고요. 이번에도 4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얘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변환하는 문제랑 같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파이, 즉 n값이 2니까 짝수니까 함수는 코사인 세타 그대로 가고요. 부호는 파이 플러스 세타 3, 4분면에 있는 가이고 3, 4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랑 그 값이 같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탄젠트 4분의 7파이는요. 우리가 이거 배웠죠? 코사인 4분의 7파이분의 사인 4분의 7파이 이거 배웠고요. 얘는 코사인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이거랑 같습니다. 자, 둘 다 n값 짝수 2니까 함수는 그대로 갑니다.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가는데 부호 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4, 4분면이거든요. 제 4, 4분면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답은 똑같겠죠. 당연히 답은 똑같은데 구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쌤이 말하면서 풀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이게 좀 익숙해지면 굉장한 빠른 속도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네, 답은 4번.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AB랑 A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AB를 1대1로 내보는 점 P가 있고요. 그럼 여기를 K, 여기를 2K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K랑 2K. 이때 반지름 길이가 AP인 원이 AC랑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마찬가지 BP인 원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뭘 줬냐면 요 넓이 비율 줬고요.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 합, 죄송합니다. 호의 길이 합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 물어봤으니까 결국엔 반지름하고 사이각 세타 알면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할 수 있냐, 그 공식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먼저 공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r,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가 세타인데 중요한 건 이 세타가 라디안 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60도라고 해서 60을 곱하면 안 되고 3분의 파이로 변환해서 넣어야 알맞은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가 나온다는 거였고요.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요.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은요, 뭐였죠? 그쵸?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R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넓이 S는요,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의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분의 1 많이 까먹더라고요. 2분의 1 잊지 마시고 반지름과 중심각만 알면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모두 다 제대로 구할 수 있다. 요걸 일단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부채꼴인 T랑 S에 대해서 중심각 세팅을 좀 해볼 건데요. 지금 AB랑 A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밑각이 같습니다.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이렇게. 자, 그러면요, 각 A의 각도는요, A 더하기 세타 더하기 세타 BC, 이게 전체 삼각형 넓이인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도 A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여기 각도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각으로 나머지 다른 한 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밑각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A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알았으면 이후로는 조금 문제가 간단해질 것 같아요. 호의 길이 합이 4파이라 그랬으니까요. 첫 번째 식 4파이는요, 반지름 K 곱하기,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K 곱하기 세타, 파이 빼기 2세타. 그 다음에 T의 호의 길이는 여기죠. 반지름은 2K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세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계산 좀 해보면요, K파이 마이너스 2K세타 플러스 2K세타, 이거 다 지워지죠. 그래서 K파이 이렇게 되네요. 좌변은 4파이, 우변은 K파이니까 우리가 K가 4라는 사실 알게 됐네요. 자, 이렇게 요 길이 4, 요 길이는 8이겠죠. 그러면 여기 찾았고요. 두 번째, 넓이 비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는요, 2분의 1에 반지름 4라 있으니까 4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게 S고, T는 2분의 1에 8제곱에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S 계산해 보면요, 8에 파이 빼기 2세타, T는 32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S에 두 번 2 곱하면 T랑 같다 그랬으니까 2 곱하기 S 8 곱하기 파이 빼기 2세타는요 32세타랑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약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16, 30이니까 2 남고요. 그러면 파이는 4세타, 세타는 4분의 파이, 4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세타가 45도라고 합니다. 다 구했네요. S 더하기 T 구해보겠습니다. S는요, 이거고 T는 이거였습니다. 세타에 4분의 파이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32 곱하기 4분의 파이인 8파이가 T 값이 되겠고요. 여기에 4분의 파이 대입하면 8 곱하기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해서 4분의 4파이, 이게 S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 더하기 T는 4파이 더하기 8파이 계산해서 12파이 5번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3번이었습니다. 각도를 잡는 거 중요하고요. 이 공식 암기하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4번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부호 설정 같은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간의 관계, 즉 덧셈 정리, 죄송합니다. 덧셈 정리가 아니고 뭐죠? 곱셈 공식,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의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기 전에 몇 가지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돼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필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개별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별적으로 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 즉 어떤 걸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선 사인 제곱 세타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뺀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값을요 사인 따로 구해서 제곱하고 코사인 따로 구해서 제곱해서 서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고 최대한 곱셈 공식을 활용하자. 곱셈 공식. 이 문제에선 이런 거겠죠. 사인 제곱 세타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뺀 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점은 이겁니다. 두 번째 필기는 곱셈 공식을 최대한 활용하되, 곱셈 공식 최대한 활용하되, 글씨가 너무 죄송합니다. 곱셈 공식 최대한 활용하되 어려운 문제는 인수분해를 요구할 수 있다. 인수분해 요구할 수 있다. 사인에 대한 어떤 2차식을 주고 인수분해하세요. 또는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을 주고 인수분해하세요. 또는 사인 코사인이 같이 묶여있는 어떤 2차식을 주고 그거를 인수분해하세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바로 4번입니다. 마지막 3번. 세 번째 필기는 삼각함수의 부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삼각함수의 부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사분면에 따라서 양수가 되는 삼각함수 정해져 있었습니다.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였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 값만,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 값,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 값만 양수였습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일단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지우고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인 세타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세타는 3하고 4사분면에 존재한다. 제3하고 4사분면에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사인 세타 빼기 4 탄젠트 세타가 4다. 이런 식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해야 되는 건 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두 개가 필요하고 이 두 값을 곱한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요. 이렇게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4. 이렇게. 위아래에 코사인 세타 곱하겠습니다. 위아래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요.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4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을 얻게 되네요. 이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다루기 쉬운 이유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거 넘기면 플러스죠. 사인 플러스 코사인도 존재하고 사인 코사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뭔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9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은요 16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얘는 16에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변에 있는 값 다 좌변으로 넘길게요. 9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빼기 3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16이 0. 요런 식을 얻게 되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그냥 하나의 변수인 x 같이 생각한다면, 얘가 x라고 생각한다면 앞서 말했던 인수분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9x제곱 마이너스 32x 빼기 16이 0. 요런 상황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 9, 4, 4 마플 이렇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가능한 x가, 즉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4 또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좀 고비죠, 사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 식에서 인수분해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이 그러면 4인지 마이너스 9분의 4인지 정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어떤 거 알고 있냐면, 사인 세타랑요, 코사인 세타는 죽었다 깨어나도 1 넘을 수 없죠. 그리고 이 두 값을 곱한다고 해서 1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1보다 작은 값 두 개를 곱했는데 어떻게 4가 되겠나요? 그쵸? 그래서 가능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을 알거나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알면 반대쪽 값도 서로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인 곱하기 코사인 구했으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9분의 4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는 4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런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겠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답이니까 이거 한번 구해보려고 여기 제곱 넣어보겠습니다. 제곱 넣으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대입하면요, 얘는 1 플러스 9분의 8, 그래서 9분의 17 이렇게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빼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이란 건데, 여기가 좀 문제죠. 이제 여기까지 온 친구들 많았는데 답을 틀린 이유는 여기입니다. 얘가 양수인지, 즉 3분의 루트 17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인지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인데, 우리가 지금 안 쓴 조건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인 세타가 음수인 거 안 썼는데요, 이거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2부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음수면 좀 애매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코사인 세타 값 절대값이 더 크면 이 전체 값도 양수가 될 수 있고, 코사인 세타가 되게 작은 음수면 뭐 또 이 전체 값도 음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양수면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주는 거니까 이 전체는 반드시 음수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지 또는 음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사인이랑 코사인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4, 즉 음수고요. 사인 자체도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음수, 얘도 음수, 근데 곱해지는 값이 음수면 이럴 순 없죠. 곱하면 얘는 양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음수, 얘가 양수여서 음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다, 즉 세타는 4, 4분면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뺐으니까 이 전체 값 음수고요. 가능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값도 음수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답 내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구했듯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답은 9분의 루트 17이다. 답이 3번 이렇게 정해지겠네요. 자, 이 문제 쉽진 않았는데요, 부호 결정하는 게 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호 결정을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수분해도 한번 들어갔어야 됐고, 그 다음에 어디였죠? 여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한계인 치역이 아무리 커봤자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 결과 중에 하나가 답이 안 된다는 사실도 유추해냈어야 합니다.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잘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의역은 0부터 3까지고요. 함수는 y는 4sin 3분의 파이 x가 있다. 이때 그래프랑 y는 k라는 직선, y는 k는 그림처럼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일 거고요.
두 그래프가 두 점 A랑 B에서 만난다. 이때 OA 기울기가 OB 기울기 5배일 때 AOB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칭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5번 위에 대칭성이라고 적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칭성이냐? 사인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원래 이렇게 쭉쭉쭉 그려지니까 표시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고요. 또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최고점을 가지는 최대값을 가지는 그 x값에 대해서 대칭이다. 또 최소값을 가지는 x값에 대해서 그 선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지만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4sin 3분의 파이 x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풀입니다. y는 4sin 3분의 파이 x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자. 지금 위아래로 4배 땡겨졌고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형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b자리에 3분의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도 바뀐다? 주기까지 바뀐 삼각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b값에 따라서 원래는 2파이였던 삼각함수의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바뀐다고도 얘기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b가 3분의 파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함수의 새로운 주기는 3분의 파이분의 2파이에서 6. 새로운 삼각함수의 주기가 6이 된다. 근데 6이면 원래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그림이 있었을 텐데 정의역 범위가 3까지이기 때문에 문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 찾았고 최대 최소 찾았으니까 만약에 오른쪽 그림 없더라도 이거랑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고요. 그때 y는 k가 삼각함수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4가 나온 이유 알겠죠? 최대값보다는 k가 아래 있고 최소값보다는 k가 위에 있기 때문에 k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두 점 A, B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직선 AB 기울기가 OB 기울기 5배일 때 이걸 해석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먼저 A랑 B의 좌표를 찾으면 OA 기울기, OB 기울기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기울기라는 건 두 점 사이에서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으로 정의되니까 O는 0,0, 그 다음에 A값 좌표 알면 두 점끼리의 차이로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B 좌표 찾아보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y값이 k라는 사실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그쵸, A랑 B는 y는 k 위에 있는, 즉 여기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y값 k일 수밖에 없고요. x값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칭성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x값이 몇일까요? 먼저 여기는 2분의 3 괜찮나요? 얘랑 0하고 3이니까 가운데 있는 대칭점은 2분의 3일 것 같다. 2분의 3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a, b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a는요 2분의 3이라는 x값에서요 이만큼 왼쪽으로 가 있고요. b는 2분의 3이라는 x값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 있습니다. 근데 쌤이 지금 이만큼이라고 표현한 두 길이는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직선이 2분의 3, x는 2분의 3의 대칭이고, 대칭이란 말은 즉 파란색 선, 요 선 기준으로 그림을 접으면 a랑 b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길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쌤이 요 길이를 여기 축이 대칭 축이 있고요. 이 길이를 a라고 잡아보겠습니다. a, 작은 a. 그러면 a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k라고 해볼까요? k 이렇게. k는 죄송합니다. k는 여기 있죠. k는 y값이니까 t라고 하겠습니다. t. 죄송합니다. t 이렇게. 그러면 a의 x좌표는요 2분의 3에서 t만큼 좌측으로, 즉 음이 방향으로 이동한 값이고, b의 x좌표는 2분의 3에서 t만큼
우측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a 값이 2분의 3 빼기 t, 여기는 2분의 3 더하기 t,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네, 요런 이야기였고요. OA 기울기가 OB 기울기 5배인데 중요한 건 OA랑 OB 기울기 잴 때 Y값 변화량은 A랑 B랑 같다라고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A, B가 같은 Y값을 가지기 때문에 원점에서 A까지 Y값 변화량도 K, 원점에서 B까지의 X값 변화량도, Y값 변화량도 K,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가 얘의 5배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의 X좌표가요, B의 X좌표의 5배여야 된다, 이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얘 기울기가 5배 더 커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보다 X값이 5분의 1배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5분의 1배 해주면 서로 같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OA랑 OB 기울기 구해서 OA 기울기에 5분의 1배 한 개 또는 OB 기울기에 5배 한 개 OA 기울기다, 이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요 방정식 풀어보면요, 2분의 3 빼기 t가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1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6t가 2분의 3 빼기 10분의 3이니까요. 얘는 10분의 1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t는요 10분의 12 곱하기 6분의 5니까 계산하면 1 이렇게 나오네요. t가 1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또 여기가 1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2t였으니까 얘는 2가 되겠다. 동시에 얘는 뭐가 되냐? 삼각형 AOB의 높이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높이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밑변입니다. 밑변. 지금 시간이 되게 늦어서 약간 좀 말이 헛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AB가 밑변,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AOB의 높이, 밑변 구해서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밑변은 2t라고 했고요. t가 1이니까 밑변 길이 2고요. k값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k니까 k값 마저 구해보겠습니다. a 좌표가요 2분의 3 빼기 t, k였는데 t가 1이니까 2분의 1, k 이렇게 적힐 거고, 이거는 어디 위에 있냐면요, y는 4sin 3분의 파이 x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x자리에 2분의 1, y자리에 k 넣어서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4sin에 6분의 파이,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2, k값 2네요. 그럼 높이도 2.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삼각형 AOB 넓이가 나오고 그 값이 2다.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높이도 2, 밑변도 2, 높이도 2, 답도 2, 2번 좀 2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대칭성 찾아서 이렇게 세팅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삼각함수에서 얘랑 얘의 x값이 서로 관련이 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대칭축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10 이하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a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만 가능한 것 같고요. y는 a sin 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두 직선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mn이라 할 때 그 값을 더한 게 제일 크게 되도록 하는 a, b들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5번이랑 세팅 자체는 비슷해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이랑 평행한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평행선이 있고, 그 두 그래프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아까처럼 삼각함수 그래프가 다 정해진 게 아니고, 다 정해졌다는 건 주기랑 최대차수 값이 다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A, B에 따라서 좀 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조금 쉬운 게 주기는 2파이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의역 범위인 0부터 2파이 안에서는 한 바퀴만 돈다.
그러니까 한 주기만 그려진다는 게 큰 힌트이자 이 문제를 쉽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정의역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y는 a sin x 더하기 b 한번 그려볼게요. a, b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아래가 뒤집히는, 그러니까 a가 음수여서 위아래가 뒤집히는 경우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0, x값, 여기가 2파이일 거고요. 중요한 건 a만큼 펌핑시키고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y값 b입니다. 여기도 b입니다. 이 축이 y는 b입니다. 이렇게 b만큼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면 제일 높은 지점은 어디냐? b에서 출발했는데 a만큼 위로 더 올려야 되니까 b 더하기 a. b에서 출발했는데 a만큼 아래로 내려야 되니까 b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상황에서요, y는 2랑 y는 5가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데요. 그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m하고 n이라 할 때 두 더한 값이 제일 크게 되는 걸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랑 5가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이 간격은 항상 3이에요. 2랑 5니까. 이렇게 지나면 m도 0이고 n도 0인 상황이잖아요. 0인 게 최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 상황에서 좀 삐뚤어진 것 같아서, 그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삐뚤어졌어, 그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2랑 5가 이 지금 그려놓은 삼각함수 그래프랑 제일 많이 만나려면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쌤은 이게 보입니다. 2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니까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리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2 또는 5가 2나 5가 반드시 이 b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야 세 점을 먹으니까, 그리고 m하고 n 중에 둘 중 하나는 3이어야 제일 커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 b가 2일 때, b는 이 축이 b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b값이 2일 때랑, 두 번째 b값이 5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b가 2면요, 여기가 2가 되면 m이 3인 거죠. m이 3, 그죠? m은 y는 2랑 사인 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그리고 y는 5를 추가로 그릴 건데요, y는 5가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n 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y는 5랑 사인 함수랑 만나는 그래프가 그래프의 점의 개수가 n인데, 만약에 5가 이렇게 그래프를 넘어가 버리면 n 값이 0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만약에 5가 여기 걸치면 n 값은 1일 거고요. n 값이 제일 크게 하려면 5가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서 한 점, 두 점 이렇게 만날 때가 n이 2로 제일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가 구한 최대값 a 더하기 b, 지금 b가 2니까 a 플러스 2고요. 얘가 5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5가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겠죠. 여기가 y는 5, 아까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삼각함수의 최대값이 5보다 커야 된다.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3보다 커야 된다. 가능한 a는요, 4, 5, 6해서 10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5는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정해진 숫자니까. 그러니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날 확률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4부터 10까지는 가능한데, a가 3이면 a 플러스 b가, 즉 a 플러스 2가 5기 때문에, a가 3이면 그러면 y는 5랑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이 점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a 값 7개, 그때 b는 하나, 유일하게 2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b가 5일 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b가 5면요. 이번엔 y는 2가 이 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5고 여기는 2니까요. 3칸 차이가 나니까.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는 이미 3개가 확보가 됐고 y는 2가 지나갈 때 만나는 점이 2개여야 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b-a 값이, 여기 값이 2보다 더 어때야 될까요? 그쵸? 작아야겠죠. 여기가 y는 2니까 여기는 y는 b 빼기 a고 2가 b 빼기 a보다 더 위에 있어야, 다시 말하면 b 빼기 a가 2보다 더 낮게 있어야,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b-a가 2보다 작다. 이 방정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b 값은 5고요.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3이 a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a가 4부터 10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a 값 여기서도 7개고요. 그때마다 b는 1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a가 4일 때 2, a가 5일 때 2, a가 10일 때 2. 이게 여기서 나오는 a, b의 짝꿍 순서쌍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순서쌍은 이렇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4, 몇이죠? 그쵸? b는 5니까 항상 5, 5, 6, 5 어디까지? 10, 5까지. 이렇게 여기 7개, 여기 7개 해서 총 14개의 A, B 순서쌍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A랑 B가 변하면 Y는 2, Y는 5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변하니까 그걸 토대로 문제가 만들어졌고요. 그때마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변수로 뒀고 그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구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삼각함수 학습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